길을 갔다. 김근. 여자가 살을 파내고 나를 씹는다.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여자의 살에 뿌리를 내린다. 내 실뿌리들이 혈관을 타고 여자의 몸으로 뻗어나간다. 여자를 빨아먹고 나는 살찐다. 언젠가 여자는 마른 생선처럼 앙상해질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다. 나는 커다란 종기처럼 여자에게서 자랐다. 나라는 고름주머니를 달고 여자가 길을 갔다. 17장 동일화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17장에서는 이 부분, 딱 이 부분을 아주 자꾸 읽어봐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냥 얼른 읽으면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자꾸 읽어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네, 아주 중요한 말 같습니다. 동일화 가정을 수행할 때 시인이 동원하는 주된 상상력 4가지 이거예요. 이렇게 주된 상상력 4가지. 그러니까 동일화 과정을 수행할 때 시인이 동원하는 주된 상상력 4가지.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화자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데요. 대상이나 타자 안에, 그죠?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화자를 체험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대상이나 타자. 네, 시적 대상이나 어떤 타자 안에 내가 있어요. 그죠? 말하는 사람. 어쩌면 시인 자신이 있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거. 화자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대상을 체험하라.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 속에 거주하다 밖으로 빠져나온 존재를 체험하라. 하나씩 또 살펴볼 거니까 자꾸 읽어봐요. 화자나 타자 안에 거주하다 빠져나간 대상을 체험하라. 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시의 형상화라고 하는데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떤 좀 보이는 것 감각화한다는 모양이죠. 어떤 눈의 시각적으로든 뭐 다른 청각, 촉각, 감각적으로 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화자나 타자의 동일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일화란 단순히 말하면 존재와 존재의 같아짐이다 라고 해요. 네, 사물과 현상에 대한 화자나 타자의 동일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가요? 시적 형상화가. 그러니까 전체적 시의 어떤 생김새 또는 이미지가 어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물과 현상에 대한 화자나 타자의 동일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 동일화, 이 동일화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화란 단순히 말하면 존재의 같아짐이다. A의 상태를 A의 행위나 A의 태도로 표현하면 신선함을 줄 수 없기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B라는 대상을 끌어와 비유하거나 동화나 투사를 활용해 확장한다. 이 동화와 투사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예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그죠? 내 마음은 평온하고 평화롭고 뭐 그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신선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호수를 가져와서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의 속성과 내 마음의 상태와 호수의 속성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라는 대상을 끌어온다고 하잖아요. 비유하거나 그죠? 또는 투사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동화와 투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동화가 뭔가 자아 안에 다른 존재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화다라고 해요. 네, 나는 절벽이다. 절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화다라고 해요. 내 안에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 나라는 사람 안에는 절벽의 속성이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뭐 죽음을 불사하며 그렇게 할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만 자라는 무작정이 있다. 가파른 무작정이래요. 가파른. 네, 절벽의 속성이죠. 그런 속성이 실제 절벽하고는 절벽의 존재는 없고 내 안에 그 절벽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절벽과 내가 동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투사는 뭔가 봐요. 원래 투자가 던질 투자, 쏠 사자죠. 네, 거기다 던지고 쏘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던질 투자, 쏠 사자. 네, 그래서 자아가 타 대상, 나를 쏴서 타 대상 안에 들어가 있게 하는 것, 그게 투사죠. 그래서 자아가 타 대상 안에 들어가 타 대상의 일부가 되어서 타 대상의 속성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내가 타 대상에 들어가서 그 타 대상이 나의 속성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 대상의 속성을 갖게 하는 것. 화자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정서나 태도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내서 타 존재에 이식시켜서 그곳에 존재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를 내 마음을 호수에 투사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내 마음의 상태, 차분한 상태 조금 안 맞나요? 네,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백년의 바위 속에서 살자. 네, 이거는 딱 맞죠. 바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이라는 게 바위의 사상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내가 바위 속에 들어간 것은 바위에 나를 투사한 거죠. 네. 바위의 속성이 뭐죠? 바위.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단단한 것이고, 또 아주 오랜 기억을, 어느 시인, 그러니까 이리나 시인인 것 같은데요. 뭐, 돌의 문서인가요? 돌의 문서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바위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기억. 네,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단단하고, 또 한 군데 있고, 또 여러 오랜 세월에 걸쳐서 퇴적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어떤 저 지하 속에서 화성암의 경우는 지하에서 폭발해가지고 용암 속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진흙이 쌓여서 된 것일 수도 있고, 이암이라고 하죠. 이암. 네, 현무암 같은 것도 있죠. 뭐 재가 되었다가 내려앉아서 바위가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속성에 들어가. 그런데 또 바위의 사상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건 다시 이제 바위가 내 안에서 자라니까 다시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투사됐다가 역시 다시 동화되고, 그런 동일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익혀두세요. 타 대상 안에 존재하게 되는 과정, 나를 대상에 던져서 쏘아서 그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투사이지만 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과정, 그것을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살다 이 말, 나의 속성이 바위 속에 들어가는 것은 투사인데 바위의 사상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 이것은 다시 동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뭐였죠? 그 동일화 과정을 수행할 때 시인들이 주로 동원하는 어떤 네 가지 상상력 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로 동원하는 게 뭐냐?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체험하라. 화자, 즉 나 자신이죠. 시인 자신.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화자를 체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걸 체험한대요. 대상이나 타자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해요. 네, 내가 살고 있어요. 여자가 살을 파내고 나를 심는다 라고 했네요. 여자가 살을 파내고 나를 심는데요. 여자는 또 땅의 속성도 가지고 있죠. 땅, 그죠? 땅, 어머니, 여자, 어머니, 땅, 가이아가 땅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아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는 그 땅에서 생겨나죠. 가이아라는 여자에게서 생겨나고 땅에서 생겨나죠. 네, 어머니에게서 생겨나고. 그래서 여자가 마치 땅을 파고 나무를 심듯이 나라는 존재를, 네, 땅을 자기 자신을 파내고 심는데요, 나를. 그럼 나는 그 땅에서 자라겠죠.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여자의 살에 뿌리를 내린다. 나무가 그렇죠. 나무가 심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저항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순응하면서 또는 그 날씨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인 것 같아요. 아무 저항 없이 이 말은 무기력하다라는 말로도 보이고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라는 의지도 없이 이런 말로도 보이고 좀 무기력하게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네, 무기력해 독립할 의지가 없으니까 무기력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머니의 살에 뿌리를 내린다. 즉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여자인 어머니인 여자의 살에 뿌리를 내린다. 즉 요즘 좀 시쳇말로 이렇게 어머니 등쳐먹고 산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내 실뿌리들이 혈관을 타고 여자의 몸속으로 뻗어간다. 혈관에 피 빨아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실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나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물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면 역할을 하죠. 나무에는 관다발이라는 게 있어요. 관다발. 네, 양분을 흡수하는 관다발도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관다발이 있죠. 네, 그 관다발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의 역할을 합니다. 네. 여자를 빨아먹고 나는 살찐다. 여자를 빨아먹고, 네, 그렇죠. 나무가 땅에서 양분을 빨아먹듯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 독립하지 못하여 기대며 살아가는, 즉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자는 숙주죠, 숙주. 어머니는 숙주고 아들은 기생충이에요. 네, 기생충인데 그렇게 해서 기생충이 숙주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 여자는 마른 생선처럼 앙상해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네, 마른 생선처럼 앙상해질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대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뭐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성인 된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피터팬. 네, 피터팬은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현실의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피터팬은 안 늙죠.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죠.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 말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또 막 30살 뭐 40살 이렇게 20살이 넘어서도 부모에게서 기대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터팬이라고 하죠. 네. 나는 커다란 종기처럼, 종기는 병증이죠. 하나의 병증. 그러니까 처럼 여자에게서 자랐다. 나라는 고름주머니를 달고 여자는 길을 갔다.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갔다.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나라는 병증을 달고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 식물 중에서 기생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생식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식물이 아마 그 겨우살이가 아닐까 싶어요. 겨우살이라고 광릉 수목원에 가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높은 키 크고 높은 나무가 있으면 그 위에 덩굴식물이 치렁치렁 매달려 있어요. 그게 겨우살입니다. 새들이 그 겨우살이 열매를 먹고 똥을 싸면 꼭 똥을 싸도 나뭇가지 위에서 싸죠. 그러면 그 나뭇가지 위에서 그 씨가 그 나무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죽여가면서 기생하게 되죠. 네. 주로 좀, 광릉 수목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나무들이 많죠. 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광릉 요강꽃인가 그래요. 주머니처럼 생긴 식물인데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시를 전개해 나가는 세 가지 축. 이게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축. 네, 그거는 화자, 시인 자신과 또 타자, 타자죠. 대상과 객관적 상관물 이 세 가지가 이 중심 축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시를 전개해 나가는 세 가지 중심 축 중에서 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역시나 객관적 상관물이나 객관적 현상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미지를 위해서죠. 눈에 보이게 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를 형상화시키려면 바로 이런 객관적 상관물 또는 객관적 현상이 그 중심축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네, 좋은 시의 대부분은 이 부분 중요하죠. 화자나 타자가 뒤에 숨고 좋은 시의 대부분은 바로 대상과 현상이 앞으로 도드라져 나타난다. 즉 객관적 상관물이 도드라져 나타나게 되죠.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화자나 타자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네,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죠. 네, 왜 이미지예요? 시를 형상화해야 되니까. 왜 형상화해야 돼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형상화죠. 네. 그 때문에 이미지를 가진 대상과 현상이 앞서는 것이다. 다음은 화자나 타자가 대상이나 현상과 동일화를 이루어 간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평화롭다 하면은 평화로운 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구체화되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평화로운 게. 또 손으로 안 만져지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게. 그리고 또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감각화해야 돼요. 그게 이미지화죠. 네, 또 그게 형상화고.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다 하면은 호수는 눈에 보이잖아요. 잔잔한 호수가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상이나 타자 안에 살고 있는 나, 화자를 체험하는 시, 길을 갔다라는 김근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